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오늘 2차로 경찰에 또 출석을 하셨습니다. 1차 때도 굉장히 강렬한 기억이 남아있는데 이번에도 뭐 여전히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당당하게 혐의를 부인하셨습니다. 본인 여전히 너무나도 억울하시다고, 내가 오히려 공작을 당하고 있다, 무고한 자신을 직권남용으로 소환조사하고 여론몰이를 하려는 것만으로 그 자체가 공작이다 라고 맹비난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래도 본인이 지시한 건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는 걸 보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 죄가 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뭐 또 열심히 알려드려야죠. 아실 때까지. 오늘 발칙한 뉴스 이야기 먼저 시작해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도 저희 발칙한 뉴스에서 이제 단골 손님이 된 것 같은데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소식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얼른 들어오세요. 점심을 맛있게 드셨나요? 점심 먹고 후식으로 전해드리기에는 그닥 즐거운 소식은 아니지만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소식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오전에요. 한 9시경, 오전 9시경에 조현오 전 청장이 또 어김없이 검은 세단을 타시고 딱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기자들 앞에서 2차 소환 조사에 응하는 심경을 밝히셨는데 1차 때와 뭐 마찬가지더라고요. 여전히 사람이 쉽게 안 변한다니까요. 원래 이랬잖아요. 그죠? 그때도 그랬지만 본인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반응을 여전히 보이셨습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이 댓글을 작성하며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시비, 집회, 시위, 불법, 폭행, 도로점거, 경찰서 이런 거였다고 한다. 전부 다 업무에 관련된 것밖에 없다. 이게 어떻게 정치 공작이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게 왜 정치 공작이냐면요. 아니 경찰이 집회, 시위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게 정치 공작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댓글을 열심히 올리라고 경찰청장이 직접 지시를 했으니까 그게 정치 공작이죠. 아니 이분들이 댓글 올리면서 혹시 내가 경찰 어디 무슨 소속인데 어디 경인데 집회 이런 게 이렇습니다 라고 댓글 단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댓글 다셨나? 설마? 저 어디 소속 어딘데 누군데요? 누구 뭐뭐뭐 경입니다. 그런데 오해가 있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다신 거 아니잖아요. 아니 경찰청의 입장, 오해를 풀기 위해서 경찰청의 입장을 얘기하시려고 했다면 공식적으로 경찰청 아이디로 경찰 공식 계정으로 그렇게 해명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굳이 지시를 해서 경찰청장이 직접 각 지부에 지시를 해서 댓글을 달게 했다는 것 자체가 그게 공작, 그게 잘못된 거고 그게 공작이라니까요. 댓글 공작.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으니까. 그분들이 본인이 정말 경찰청장이 지시를 하지 않아도 너무 이런 댓글을 달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아서 댓글을 몰래 달았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동안은 그랬잖아요. 왜 국정원이나 이렇게 이런 쪽에서는 개인적 일탈이었다. 약간 이런 식이었잖아요. 나는 지시한 적이 없는데 얘네들이 개인적으로 어머나 개인적으로 일탈을 했네? 이런 거였는데 아니 이분은 뭐지? 내가 지시는 했는데 그 지시가 뭐가 문제야? 다 그게 업무였어. 라고 당당하게 인정을 하신 거잖아요. 댓글 공작했다고. 그쵸? 댓글 공작했는데 그게 왜 문제야? 왜 공작이야?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이거 어디서부터 나 너무 답답해.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건지 이게 왜 댓글 공작이 아니냐라고 물으시면 댓글 공작이니까 댓글 공작이라고 했을 뿐인데 그쵸?
이명박 박근혜 사설 경비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 너무 뭐랄까 이걸 범죄인데 이게 왜 범죄야? 라고 물으시니까 참 답변해드리기가 더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다른 누구들처럼 뭐 이게 개인적으로 개별 행동이었다거나 자기가 지시를 한 게 아니다거나 이렇게 부인한 건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본인이 인정하신 거잖아. 그래도 내가 지시한 거다라고, 그죠? 그나마 다행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정말 이게 여론 조작한 거라면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지 이렇게 지금까지 덮여져 있었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진짜 웃긴다.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정부였는데 문제가 됐겠어요? 박근혜 정부를 위해서, 아까 그 사설경비원이라고 그러셨는데 박근혜 정부를 위해서 했던 댓글들인데 박근혜 정부에서 왜 문제를 삼겠어? 이쁘다 우쭈쭈 해주면 모를까? 그잖아요. 당연히 박근혜 정부에서 문제 안 됐죠. 뭐 박근혜 정부에서 오히려 그동안 뭐 국정원이며 국방부며 댓글 열심히 달라고 이렇게 독려를 하시고 보고도 하고 이렇게 했던 건데, 아니 뭐 당연히 문제가 안 되는 게 당연하지 말이라고 그걸. 그래도 뭐 본인이 이렇게 계속해서 공식적으로 공개석상에서 본인이 직접 지시한 것이라고 거듭해서 이게 기자들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인정을 해주고 계시니까 뭐 나중에 돼서 본인이 자백한 거니까 뭐 아니라고 갑자기 말 바꾸고 이럴 일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근데 여기서 또 굉장히 또 열받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하셨어요. 지금 사실 이게 댓글 공작 때문에 계속 거기서 오고 계시는 거지만 저번에도 제가 이 이야기 때문에 막 열받아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조현우 청장이 그때 경기청장이었던 시절에 사실상 조현우 경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만들어준 게 다름 아닌 이 쌍용차 강제 진압, 폭력 진압 그리고 그 해결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지금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잖아요. 이 경찰청 정문 앞에 또 조현우 청장이 오신다고 하니까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조현우 청장의 이 처벌을 촉구하는 항의 기자회견을 여셨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막 밖에서 열심히 항의를 하고 계시니까 조 전 청장이 또 이렇게 목에 막 힘 딱 주시고 들어오는데 딱 보니까 거슬렸단 모양이에요. 쌍용차 과정에서 경찰 부상자가 143명이고 노조원 부상자는 5명이다. 그게 어떻게 폭력 진압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진짜? 경찰 부상자가 143명이나 됐다고? 어디 손가락 가지고 뭐 이러신 건가? 아니 우리가 지금 어이가 없네? 지금 뭐 민중예술이 우리 영상 기사들도 그렇고 다 봤지만 그때 완전 무장한 경찰 특공대였어요. 이분들이 그냥 어디 순경 이런 분들이 아니고요. 테러를 진압하는 경찰 특공대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거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다가 그 노동자분들, 조합원분들 막 도망치고 이런 거 보셨죠? 도망치고 뭐 무장이랄 게 뭐 있어요? 해봤자 뭘 헬멧 쓰셨을까? 그냥 도망가는 사람들 테이저건 쏘고 얼굴에 맞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이미 쓰러져 있는 사람을 경찰 서너 명이 붙어서 무자비하게 폭력하고 그 과정을 국민들이 다 지켜봤는데 그게 왜 폭력 진압이냐라고 얘기하시면 이분의 개념에서 폭력이 대체 뭔가, 정의가 뭔가 웃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단지 그때 당시에 그냥 사람을 사람을 폭력으로 진압을 했다. 이것도 폭력이겠지만 그것 외에도 얼마나 정신적으로 사람을 극한으로 내몰아서 그것도 쌍용차 사측에 철저하게 협조하며 조합원들을 그 안에 정말 고립되게 전기도 끊고 수도도 끊고 하면서 사람을 극한으로 내몰았던 그 모든 게 다 폭력인 거잖아요. 단지 그냥 공봉으로 쥐업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게 폭력이었는데 물론 실질적으로도 폭력을 저질렀던 거고요. 그게 왜 폭력 진압이야? 라고 묻고 계시니
와, 정말 그냥 지켜보는 저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당시에 폭력을 직접적으로 당한 노동자분들, 그걸 또 지켜봤던 가족분들,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심지어 그때 만약에 자기들이 진압을 안 했으면 쌍용차는 없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노사가 합의한 걸 한상균이 뒤집었다. 아니죠. 그때 무슨 합의를 하던 게 결렬이 됐던 거죠. 뭘 누가 뒤집습니까? 그때 얼마나 간절하게 노조에서 어떻게든 합의를 해서 공장으로 돌아가려고, 조합원 분들에게 피해가 최대한 안 가게 하려고 얼마나 노조에서 정말 극한에 몰려서 했었는데, 한상균이 뒤집어서 그때 만약에 안 했으면, 원래는 파산 선고일이 코앞이었는데 그때 안 했으면, 진압을 안 했으면 쌍용차가 그냥 파산해서 없어졌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죠. 뭐 애초에 쌍용차의 무슨 경영위기 때문에 이 대량 해고를 했다는 것부터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였지만,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쌍용차 그 노조분들을, 조합원분들을 그렇게 폭력적으로 진압하지 않았으면 쌍용차가 없어졌을 것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합리화 자체도 정말 이들이 얼마나 정말 인두껍을 쓰고 어디까지 뻔뻔할 수 있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어마어마한 대기업이 고작 노동조합이 파업 좀 했다고 없어질 정도면, 고작 이것 때문에 회사 하나가 없어지고 그럴 정도면, 유럽의 그 무고한 기업들은 다 지금쯤 없어졌겠어요. 아니 뭐 훨씬 더 파업을 많이 하는 현대자동차는 이미 없어졌겠네요. 그죠? 여전히 그렇게 따지면 지금 쌍용차 지금은 그래도 신차 팔고 하면서 많이 또 괜찮아졌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약속했던 바를 지키지 않고 해고 노동자들을 여전히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공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은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걸 여전히 전직 경찰청장이었던 이분이 자기 덕분에 그렇게 조합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을 해서 쌍용차를 자기가 살려줬다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노동자분들이 일을 해서 회사를 살려준 것을 자기가 노동조합을 진압해서 쌍용차를 살렸다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안 되겠어요? 이분은 안 될 것 같아요. 이분이 뭐 진심으로 죄를 깨닫고 조합원들에게 사과를 하고 반성하고 뭐 이런 건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아실 때까지, 깨달으실 때까지 그분 좋아하시는 그 MB 카카 곁에서 오래오래 아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옆에서 함께 동고동락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막 오실 때마다 경찰에 출석을 하실 때마다 이렇게 뒷목 잡게 만드니까 이 모습 안 보고 싶네요. 네. 아무튼 이번 소환이 두 번째고요. 그때 1차 조사 때 14시간 동안 진행을 했는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서 마무리되지 못했고요. 이번 특별수사단이 오늘 재소환을 결정했는데 글쎄 이번엔 또 몇 시간 조사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뭐 혐의를 부인하고 그러시면 그냥 빨리빨리 재판을 하셔서 얼른 보내드리는 걸로, 감옥으로 얼른 보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끝까지 하늘을 우러러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 왜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부정적으로 보도하냐 라고 항변을 하셨다는 조현호 전 청장. 네.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뻔뻔하신데 아유 뭐 괜찮아요. 원래 또 끝까지 부인하면 형량이 더 늘어나는 법이니까. 네. 끝까지 그런 태도로 마지막까지 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두 번째 이야기 또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제 이거 또 보셨나요? 국회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던데 이야기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자유한국당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 그리고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사법농단 의혹 때문에 아주 고성을 지르며 싸우셨다고 혹시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왜 그 여상규 위원장, 자유한국당 여상규 위원장이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느낌이 오시죠? 딱 느낌이 오죠? 아유, 사법농단 얘기하는데 본인이 친정이 그쪽이잖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막 보호해주고 싶겠죠. 왜 건드려?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또 여기저기 여당 의원들이 공격하려는 걸 이렇게 차단을 해주시고 막으시다가 또 고성까지 오가고 이러셨다는데 아유 사법부 참 좋으시겠어. 여기저기가 막 다 아군이라서 다들 막 보호해주고 싶어서 안달이야 아주. 막 증거인멸하도록 막 시간 벌어주고 막 난리잖아요. 어제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그리고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이은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고성이 오가며 거친 말을 서로 이렇게 내뱉으며 고성을 주고받았다라는 소식,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헌법재판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여당 의원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아무래도 자기 본인 이제 법제사법위원장이다 이거죠. 막 여당 의원들의 질의를 막 제지를 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종천 의원이 이 후보자에게 사법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 많다. 어제 발칙한 뉴스에서 말씀드렸죠. 무려 90%가 기각이 됐다고. 그런 이제 취지로 질문을 하니까 끼어들어서 여상규 위원장이 정치권에서 사법부에 압력을 놓고 관여해서는 안 된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완전 똘똘 뭉쳐서 사법부와 박근혜 정권이 한 몸 같더니 유독 이 정권에서는 그렇게 사법부의 독립을 그것도 지금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사법부를 어떻게든 손대지 말라고 이렇게 독립해 주겠다고. 참 박근혜 정부 때 그렇게 해보시지. 정치권에서 관여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미 진행된 특정 재판 결과를 놓고 당 부당을 국회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발언권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본인은 왜 네. 그러자 여당 측에서 왜 발언 막냐 이렇게 목소리들이 당연히 나왔겠죠. 아니 지금 물어보는데 가장 중요한 지금 내용이 사법농단인데 그것도 헌법재판관을 뽑는 문제잖아요. 인사청문회인데 당연히 이건 물어봐야 되는 문제인데 이건 이미 지금 진행된 재판 결과 놓고 이게 맞냐 옳냐 그르냐를 논할 문제가 아니다. 발언권 주지 않겠다. 그걸 왜 본인이 그냥 결정을 하시는 거죠? 아무튼 항의를 막 하니까 여 위원장이 지금 이 회의 진행권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어. 어디서 큰 소리야? 반말로 그러셨대요. 반말로. 위원장 내가 이 진행권 가지고 있는데 니들이 왜 달라 말하냐? 어디서 큰 소리야? 라고. 나 진짜 웃기네 아주. 아니 이분들이 지금 다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여기에 지금 나오셔가지고 인사청문회가 뭡니까?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부분들을 직접 물어보면서 이 사람이 후보에 적합한 인물인지를
검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본인이 위원장이라고 본인 마음대로 그렇게 발언을 다 잘라버리고, 이거는 발언할 수 없다. 이걸 지금 국회에서 왈가왈부하는 거 문제가 되지 않다. 아니 그걸 뭐 사전에 합의된 것도 아니고 본인 마음대로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그것도 심지어 국민의 대표로 앉아있는 국회의원들에게 반말로 어디서 큰 소리야 내가 위원장인데 이렇게 하시면서 뭐야? 누가 그러라고 권한을 줬나요? 위원장인 다야 뭐? 그러자 이제 박지원 의원이 여기서 여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한 겁니다. 이제 지적을 한 겁니다. 국회의원의 발언을 너무 제한하려고 한다. 아무리 사법부라더라도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개인 의견을 얘기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한 거죠. 아니 뭐 너무 적절한 지적인데. 그러자 여 의원이 사법부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될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지금 뭐 사법부 지금 뭐 사법농단 제대로 수사도 제대로 안 되게 막 막고 있고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당연히 이건 물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걸 본인이 위원장이라고, 법제사법위원장이라고. 내가 법제사법위원장에 자유한국당 의원이 앉을 때부터 나 이럴 줄 알았어. 그잖아요. 이 중요한 법제사법위원장에 여상규 의원이 맡을 때부터 상당히 좀 걱정이 됐지만 역시나. 그래서 이제 열받은 박지원 의원이 위원장이 사회만 보면 되지 당신이 무슨 판사냐? 이렇게 소리를 친 거죠. 이제 고성이 서로 이렇게 말다툼이 점점 더 거세진 건데요. 그러니까 당신이 무슨 판사냐? 무슨 당신 판사냐? 라고 하니까 여상규 의원이 당신이 요거에 이제 꽂혀가지고요. 당신이? 지금 뭐라고 했냐? 당신이라니. 당신 왜? 당신이라고 하면 안 되나? 당신이라고 할 수,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박 의원이, 당신이지, 그럼 우리 형님이야? 우리 형님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랬구나. 우리 형님, 판사님이세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당신이냐라고 했다고. 그런 거구나. 당신이야? 참, 진짜 박지원 의원도. 그럼 우리 형님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참 진짜. 자, 그러니까 이제 여상규 의원도 막 보자 하니까 말이야. 뭐 이러면서 같이 막 하셨다고 그러네요. 그러게요. 보자 하니까 진짜 국민들 지켜보고 있는데 뭐 하시는 건지 진짜. 아니 정말 아직도 판사인 줄 아시나 봐요. 지금 본인이 하실 역할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시는 것 같고. 지금 거의 이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답답해하는지를 지금 전혀 이 여론의 방향을, 여론의 요구를 읽지 못하시고 어떻게든지 본인의 친정을, 그것도 얼마나 또 그쪽에 돈독한 분들이 많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이제 막아주시려고 발언들 나오는 걸 아예 사전에, 아니 본인이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면 본인도 같이 맞대응을 하시든지 반대 의견을 내시든지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아예 발언을 차단하는 건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뭐하는,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 네, 굉장히 고압적인 태도로 내가 위원장인데 당신이라니 무슨 당신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참 황당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위원장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독단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것도 또 특히나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분명히 이건 짚어줄 필요가 있는데 너무 노골적이야. 맞아? 이런 분들. 그러네요. 아무튼 지금 국회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국회 차원에서 실체를 파악하고 수사의 비협조적인 사법부의 이 구조적인 문제까지 파악해야 된다. 살펴봐야 한다. 라고 하면서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도 국정조사고 특별재판부가 진짜 꾸려져야 돼요. 이거는 지금 현재 재판부로는 안 돼. 보세요. 얼마나 막 사방팔방에서 막 사법부를 지켜주겠다고 다들 난리가 났어요.
여기저기서 그것도 다들 하나같이 이렇게 권력을 쥐신 분들이 어떻게든 사법부를 지키겠다고 이렇게 나서는데 이대로는 절대 안 됩니다. 헌법에 규정된 권력을 사유하고 특정 권력을 위해서 남용할 경우 법관도 탄핵이 될 수 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법권력 남용 및 재판거래 등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 법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할 것이다 라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든 국정조사도 물론이고 그거는 국민들 앞에 낱낱이 지금 뭐 발언도 못하게 하면 뭐야. 국민들 앞에 정말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이 특별재판부를 꾸려서 어떻게든 이 사법농단의 실체를 정말 까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실체를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칙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시간 좀 길었네요. 발칙한 뉴스 내일 12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발칙한 뉴스는 팟캐스트와 유튜브로도 업로드가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